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입장인데요. 현행 정년 제도를 연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노총이 지금 국민동의청원 받고 있는 거 일단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이면 노년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예.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그에 맞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하고 그 정년하고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과 국민연금 개시 연령 63세가 맞지 않고 이게 또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거하고 정년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맞추겠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2033년까지 현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서 연금 개시 연령하고 맞춰서 노후소득 공백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2025년 63세, 28년 64세, 2033년 65세. 그래서 현 고령자 고용법상의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나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 고용 연장에 초점을 둔 자발적 방식인데 이것을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법으로 강행 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의 청원을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후소득 공백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둔 정년 연장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정년 연장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정년 연장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의할 것이 많으니까 일단 국민 공론화 작업부터 먼저 좀 해보자 이런 취지가 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연금 받는 그 수급 연령은 65세부터인데 지금 정년하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60세 이상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인 고용률은 결혼 출산 연령의 여성 고용률이 낮아서도 그렇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데 비해서 60세에서 64세 고용률이 59.9%, OECD 중간 수준인데요.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1등입니다. 이것도 나쁜 1등 중에 하나죠.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과 함께 연금의 노후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라도 일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65세, 연금이 그걸 또 감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용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악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도 부양하지 않고 연금으로도 부양되지 않으니까 일을 해서 노후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정년 연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정년이 연장된다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의 부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업은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소득 불안이 워낙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연금을 성숙해서 해결한다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 일을 해서 하지만 그것이 좀 더 최초의 직업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정년 연장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한꺼번에 65세로 늘린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일종의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걸 텐데,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정년이 있지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방식으로 도입할 수도 있겠죠. 임금 피크제는 이제 예전에 임금보다 좀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곳에서도 정년 연장 방식 플러스 재고용 방식을 택하는데 다시 고용하는 거죠.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인데, 우리나라 뭐 정부에서도 검토하는 게 주로 그러한 방식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노소득 단절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뭐 일부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지금 우리는 노소득 공백의 문제는 광범위한 노령 인구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상태에서 노소득이 빈곤한 거기 때문에 최초의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놓고 임금에 대한 조정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사노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꼭 법정 연령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냐, 뭐 노사 자율로 맡기거나 아니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사 자율에 맡겼을 때가 이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나 양질의 일자리의 소수에게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섭력이 있는 곳에서만, 노사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그러면 그 규섭력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불 능력이 있는 곳에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고 불안정하게 고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고용과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하는 부대 조항을 같이 놓는 것 방식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수의 많은 지금 현재 소득도 낮으면서 노후소득이 더 낮아지는 그런 저임금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노후소득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보편적 적용이 되지 않으면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한 40%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일용직을 포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년 연장이 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정년 자체가 없는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년 연장만이 전부 다 대안이라기보다는 사실 정년 연장과 함께 이렇게 정년 자체가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이런 노소득 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같이 다뤄서 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그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은 또 하나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년 연장과 문제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년 연장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이게 청년 일자리 빼앗는 것 아니냐, 일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10년 전에 60세 법정 정년 연장이 된 다음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노인이 가는 일자리와 청년이 가는 일자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에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거기에 고용되려고 하는 인원은 있지만 기업이 추가 인건비 부담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게 일자리 자체가 서로 대체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고연령층이 가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 자체는 다르다. 직장은 같을 수 있는데 그에 네.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정년 연장한다고 해서 청년 고용을 줄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 이런 것들이 아울러 강구되면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대체 효과를 바로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최근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노동과 임금 그리고 뭐 정년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참 이게 우리나라 노사 뭐 정도 포함하겠지만 합의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해결 대책을 제대로 못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후소득 불안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초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죠. 물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나중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나타날 효과인데 지금 노후소득 공백의 문제는 당장의 문제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년 연장을 10년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낸 것은 합리적이고 뭐 이런 이 연령층의 구조적 변화의 추세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청년도 갈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 사이를 10년의 단계를 두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양측의 대체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는 보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자리 잡았다, 제안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노후소득 불안의 문제는 심각한 우리의 과제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너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예전에 논의된 경사노위에서 논의된 방향 자체가 일본 방식을 주로 이제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노사자발적 선택이고,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재고용 방식인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나라는 그게 실행 효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제도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서구 독일도 연장하고 다른 나라들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일본의 시야에서 좀 벗어나서 생활 선진국의 양상을 좀 더 참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